자, 이번에는 직무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자산관리 부분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종합 자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산 관리로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신과 여신 이런 부분들을 거치고 나서 이제는 고액자산가 분들에게 포트폴리오도 짜고, 그리고 이제 금융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뿐만이 아니라, 그죠? 금융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녀에게 필요한 뭐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서비스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사회 전반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강화해서 이렇게 주고 금융과 접목해서 선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금융은 여신이 일단 기본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기술금융 또는 이제 수출기업은 이제 무역금융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앞에 개인금융보다는 조금 더 고도화되고 조금 전문적인, 물론 개인금융도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한 이해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이해를 막 신문사 자격증, 뭐 외전역 자격증으로만 어필하는 것은 또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외환이 오가는 것들에 대해서 뭐 리포트를 보고 실제로 무엇인가 행동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통해서 무엇인가 쌓았다면 또는 관련된 인턴이나 금융 경험을 쌓았다면 그런 직접적인 경험들 또는 좀 연결된 경험들로 어필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직무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러한 강점이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지식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태도적인 부분으로 파트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경험 사례로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뭐 팀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 학회나 동아리 같은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논문을 썼어요. 프로젝트 했어요. 뭐 했어요. 직접 가봤어요. 가보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통해서 제가 뭐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 하면 여기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들은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들, 그래서 의사소통 막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제안과 협상 능력 이런 것들이 기술적 부분에 들어가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협상과 설득을 했거나 조율을 했다든가 라고 하는 경험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 상호소통, 경청, 니즈 파악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관련 경험이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마지막 태도적인 부분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CS 마인드. 그래서 적극적인 소통. 이거 중요하다라고 저는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당연히 규정과 지침, 그다음에 업무 같은 것들을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자세. 언제든지 원칙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고객 배려, 만족도, 뭐 규칙 준수 이런 게 있다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드릴게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자기소개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무 비전과 동기를 세울 수 있어요. 예컨대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그러면 뭐 신문이나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직무 이렇게 조금 더 분석을 하겠죠. 그걸 통해서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나는 미래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PB가 되고 싶어요. 또는 이러한 기업금융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 통해서 그런 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직무 역량 제가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죠. 그러면 나는 뭐가 있었지? 체크. 근데 그게 왜 있는지 여러분의 경험 비추어서 나 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나는 이런 역량이 배양됐어. 그게 이거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기반으로 해서 동역량이 보유가 되었음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자기소개서는 설명식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근거를 보여주시는 건데 그 근거는 여러분들의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나는 요 역량이 있어요. 또는 이러한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노력점과 현재의 노력 개발 사항 그리고 앞으로 은행 들어가서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경험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기소개서 문항 보고 바로 쓰면 안 되나요? 이럴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좀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마스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비슷비슷한 거 이거 연결을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시중에 올 상반기 자기소개서 문항만 보더라도 그 각 시중은행의 자기소개서 문항들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1번 문항에 거의 대부분이 지원 동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지원 동기 문항마저도 어느 은행은 직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은행은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 방향이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획일화돼서 쓸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경험정리 표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되면 자기소개서 쓸 때 해당된 경험을 이렇게 솔팅 해가지고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면접 가서도 굉장히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겹쳐지지 않게끔 전략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글로써 아예 문장을 만들어 놓아서 그걸 그대로 쓰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경험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경험 정리표 정리할 때는 사회활동, 교과활동, 그리고 여기 지금 취미활동까지 이렇게 분류하시고 여기서 제가 하이라이트 드린 이유는 얘네가 결국에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CPA라든가 이런 자격증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이러한 기타 경험들로도 여러분들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죠? 요런 거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교과 중에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거 이거는 성적이 그래도 괜찮아요 하는 부분들을 어필해도 되기 때문에 이거 꼭 이렇게 이 방법대로 정리하시고요.